최불암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그의 직업적 어려움도 명예의 압박도 아닌 어린 나이에 가족을 잃었다는 느낌과 바쁜 생활 속에서도 자식들 최동비, 최동열과 함께 보낼 시간이 부족하다는 괴로움이었다. 최불암은 인천의 중산층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 최철은 사업가였고 어머니 이명숙은 대한제국 시절 왕실 약사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1948년 최불암이 겨우 8살이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가족의 행복은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소년의 마음에 큰 공허함을 남겼고 그는 아주 어린 나이에 인생의 혹독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어머니 이명숙 여사는 서울 명동에 은성이라는 음식점을 차려 가족을 부양했다. 이 식당은 김수영, 박인환 등 당대 예술인들의 모임 장소가 되었지만 최불암에게는 어머니의 고난을 직접 목격한 곳이었다. 그는 어머니가 장부를 계산하느라 앉아있던 밤을 기억한다. 어머니의 눈은 지쳐 충혈되어 있었고 어린 최불암은 그저 지켜보기만 할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가 15살 때 그의 어머니가 중병에 걸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고 그는 완전히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는 희귀한 인터뷰에서 어머니를 잃은 것은 하늘을 잃은 것과 같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때 처음으로 인생은 결코 공평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부모님을 잃은 슬픔은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는 그 고통을 평생 간직했습니다. 그 슬픔은 어린 시절에 그치지 않습니다. 1970년 김민자와 결혼하여 동비 최, 동령 최를 두었지만 최불암은 바쁜 직장 생활로 인해 자녀들과 헤어지는 또 다른 공허함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는 유명한 배우로서 종종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며 연극, TV 시리즈, 영화에 참여합니다. 그는 동비가 10살쯤 되었을 때 한 번은 아빠, 우리 친구 아빠처럼 집에 있으면 어때요? 라고 물었던 일을 회상했다. 그 질문 때문에 그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죄책감에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는 항상 출장을 다녀온 뒤 자녀들과 전화로 통화하거나 선물을 집으로 가져오는 식으로 슬픔을 달래려고 노력했지만 그래도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최불암의 가장 큰 고통은 그가 바꿀 수 없는 한국 사회의 일들을 목격하면서 느낀 무력감으로 인해 더욱 커졌습니다. 한국전쟁과 군사독재, 경제적 격변을 겪은 사람으로서 그는 사람들이 겪는 불의에 종종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는 한식과 식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시절 생계를 위해 고국을 떠나야 했던 한국인 이주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다. 84세의 나이에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며 김민자에게 가장 큰 슬픔은 잃은 것이 아니라 지키지 못한 것, 즉 가족과 시간, 젊은 시절의 꿈을 잃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불암의 경력은 영광, 실패, 그리고 침묵의 눈물로 가득 찬 긴 여정이었으며 예술에 헌신하기 위해 태어난 한 남자의 타고난 재능과 강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고아 소년 최불암은 서울중앙고등학교 연극부에 가입하면서 연극에 대한 열정을 찾았습니다. 그는 서라벌예술대학교, 현중앙대학교와 한양대학교에서 연기를 계속 연마했으며 졸업하기 전에 연극에 출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경력은 1976년 KBS 텔레비전 배우로 연깁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드라마 수양대군에서 김종서 역을 맡으며 큰 스타가 되었습니다. 최불암의 가장 큰 성공은 1990년대와 1910년대에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 그는 드라마 정장과 전원일기에 출연하며 한국 텔레비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1971년부터 1989년까지의 에서 수석 감독을 맡은 그는 명성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청중들에게 국민의 아버지로 사랑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청후 14년 제10회 백상예술대상에서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하였고 1919년 제18호의 대종상 영화제에서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하였다. 1980. 그는 상을 받기 위해 무대에 섰던 순간
청중이 박수를 치는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모든 노력이 인정받은 것 같은 기분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최불암의 경력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그의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1990년에 있었던 Echoes of the Past라는 독립영화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 발생했습니다. 그는 주연을 맡고 제작에도 참여한 영화로 한국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의 이야기를 다룬다. 그는 온 마음과 영혼을 투자했고 저축금도 일부 투자했지만 영화는 관객의 관심을 끌지 못했고 비평가들로부터 깊이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관객이 많지 않은 초연이 끝난 후 최불암은 극장에 혼자 앉아 자신의 가장 큰 꿈이 산산이 조각난 것 같아 울음을 터뜨렸다. 이 실패로 인해 그는 2년 동안 연기를 중단하고 무대극에 집중해 영감을 되찾았습니다. 2005년에는 드라마 스위트 스파이에서 조연을 맡으며 또 다른 도전을 경험했습니다. 청중에게는 그 역할이 사랑받았지만 그는 65세의 나이에 끊임없이 일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직면했고 결국 촬영장에서 실신하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그는 휴게실에 앉아 자신의 열정을 몸이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해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불암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2011년에 한식과 외식 부문에 복귀해 10년 이상 요리 프로그램을 이끌었고 백상예술대상에서 최우수 교육문화 프로그램상을 수상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단지 자신의 경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침묵의 눈물을 흘려도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최불암의 마음속에서 성공이란 단순히 명예나 상이 아니라 그의 자녀인 최동비, 최동열, 그리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싶은 유산입니다. 그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예술과 요리를 통해 한국 문화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는 한식과 식사를 통해 전통 요리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고향인 인천의 농부부터 해외 한인 사회에 이르기까지 한국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84세의 나이에도 이 프로그램이 여전히 젊은 청중들에게 사랑받는 것을 보고 민족 정체성을 보존하는 데 기여한 것 같아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최불암은 또한 젊은 배우들이 배우고 재능을 키울 수 있는 인천 소극장을 짓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그가 자신의 열정을 추구하기 위해 스스로 알아내야 했던 젊은 시절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2000년부터 자신의 프로젝트 수익의 일부를 기부해 이 꿈을 실현해 왔습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연기 경험을 공유하고 어느 날 한 소년이 나도 너처럼 배우가 되고 싶어 라고 말했을 때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2025년에 극장 프로젝트가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그는 이곳이 새로운 재능을 키우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믿으며 끈기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또 다른 목표는 동비와 동열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빠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몇 년간 일을 하지 않다가 노후에는 자녀들과 더 가까워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꿈을 응원하며 지냅니다. 금융업에 종사하는 동비는 업무에 관해 자주 전화로 묻습니다. 그는 예술을 추구하는 동열에게 격려의 긴 편지를 직접 썼다. 어느 날 동영이 작은 연극을 공연했을 때 관객석에 앉아 울었는데 마치 과거의 부족함을 마침내 메운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불암의 사랑과 결혼은 열정과 짧은 행복, 그리고 오래 지속되는 슬픔이 담긴 장들로 가득 찬 두꺼운 책이다. 그는 1969년에 김민자를 만났는데 당시 그녀는 유망한 젊은 여배우였다. 두 사람은 1970년 서울에서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간소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김민자 씨는 그의 경력 초기에 항상 그를 지지하고 지지해준 강인한 여성입니다. 이들에게는 동비최와 동령최라는 두 자녀가 있는데 최불암은 한때 이들의 결혼 생활이 평화로운 안식처가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랑에 대한 가장 큰 슬픔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김민자와 함께 보낼 시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1970년대에 그의 경력이 시작되면서 그는 종종 집을 비워두었고
어머니는 아이들을 혼자 돌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동비가 심하게 아플 때 부산에서 촬영 중이던 김민자가 동비를 불렀지만 동비는 바로 돌아오지 못했다. 그러자 그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불남, 나는 당신의 명성이 필요 없어요. 그저 당신이 나와 아이들과 함께 있어주면 돼요. 그 문장 때문에 그는 호텔에 혼자 앉아 죄책감에 울었습니다. 그들은 이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그 보이지 않는 거리는 5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슬픔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최불암의 오랜 활동 경력을 바탕으로 실제 정보를 토대로 볼 때 2025년 그의 자산은 200에서 300억 원, 약 1,500에서 2,200만 달러 정도로 추산된다. 그는 서울에 집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김민자와 함께 노년에 살았는데 그 집의 가격은 약 50억 원이었다. 그는 고향인 인천에 10억 원대 규모의 작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종종 그곳으로 가서 휴식을 취한다고 한다. 그의 주 수입은 50년 이상 연기, 진행, 광고 계약으로 벌어들인 것입니다. 톱스타는 아니지만 김민자의 세심한 재정관리 덕분에 그는 여전히 편안한 삶을 살고 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은 돈이 아니라 가족과 자신이 남긴 명예라고 말한 적이 있다. 최불암 씨와 5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해온 아내 김민자 씨는 누구보다도 그가 겪은 슬픔을 잘 이해합니다. 그녀는 한때 가까운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암은 모든 사람 앞에서는 강한 사람이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결코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너무 일찍 잃었을 때 가장 슬펐고 그는 항상 아이들과 더 많이 함께 할 수 없어서 자신을 비난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고아로 지낸 어린 시절이나 가족과 떨어져 지낸 시절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그의 뺨에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 그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자 씨는 또 그가 울었던 건 자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너무 사랑해서였.